오늘 하게 될 부분을 보죠. 우리 지난번 이어서 할 텐데요. 이제 2번 남았어요. 그래서 2019년도 1학기. 근데 1학기가 개념이 좀 1학기라고 하니까 우리 학급의 1학기랑 좀 헷갈리죠. 거죠. 그래서 그냥 전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강의. 하반기는 이제 두 번째로 하겠고요. 그래서 상반기 강의. 지금까지 잘 해왔고요. 오늘은 휴강 후에 2번 남은 수업의 첫 번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하기로 했냐면은 다음 주 휴강하고 상담 프로그램에서 단계 진행하는 법, 오늘 할 부분은 6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20분. 오늘은 일반 상담 프로그램으로 단계 진행하는 법, 사례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했죠. 사례를 이어나가서 오늘 사례 주제를 동일하게 동성애 성문제 똑같이 두 번째로 해야 됩니다. 오늘 사례 주제는 동성애 두 번째, 성문제도 두 번째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일한 사례를 계속 보면서 단계 진행하는 법을 계속 동일하게 보도록 하죠. 그때 봤던 것처럼 이 단계 진행하는 게 아직도 참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쉽게도 이게 금방금방 될 것 같아도 또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네요.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게 결국은 2학기인데 2학기 상담 훈련법을 보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수업을 잘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과목 수업도 좀 업데이트를 다시 새로 해야 되겠네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보니까 또 그런 점이 자각이 됩니다. 주되게 쓸 차트는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 주되게 쓸 차트는 요 두 번째 차트를 좀 잘 써야 되겠어요. 이 차트. 그래서 첫 번째 차트 1. 차트 1을 잘 써야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들어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차트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써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라든지 이런 차트라든지 이거는 정말 차트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3급에선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3급에서 이런 차트를 쓴다는 게 개념상 쉽지가 않겠어요. 그래서 3급은 전부 다 그냥 단순 차트, 그래서 진행하는 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고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간다, 뭘 다뤘다, 그 다음에 또 진행한다, 그 다음에 끝까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 두 번째 주제를 또 진행한다. 3급도 다 정신과적인 질환을 다루기 때문에 정신과 질환 딱 걸리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만 선택해서 여러 막 증상이 막 수십 가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쭉 끝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제 시작해서,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려도 저렴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되고, 또 그게 나중에 전반적인 그런 상담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어요. 차트를 복잡하게 가르쳤더니 이해를 못해요.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감당을 못하시는, 괜히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쉽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듣는데 목표를 세우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차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각 단계를 진행해 나갈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당이 되며 어디서 해당이 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당이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어떻게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나가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를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고 또 그걸 어떻게 이제 진행하게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례, 동성애 사례, 동성애에서 지난번에 그거에서 네, 4번 회사 4번 했었나요? 네, 아니 저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트랜스젠더 치료법, 이걸 우리가 했었나요? 네네. 저희 아들이. 네, 지난 시간에 그거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죠? 4번.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이걸 다시 한번 보는 게 나을까요? 다른 사례를 하지 말고 이걸 좀 더 진행을 해보는 게. 네.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영역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더 한번 보죠. 어떤 영역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제가 원하는 것은 트랜스젠더를 성전환 수술이나 반대의 성별인 MTF의 경우 여성 호르몬 투여하는 것 말고 원래 태어난 성별인 남자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과 병원 진료 문의합니다. 원래 태어난 성별대로 하여튼 이제 다시 남자로 고쳐줄 수 있는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커밍아웃을 했으니까. MTF 트랜스젠더가 아닌 남자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걸 엄마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해요. 남자답게 살고 남자다워지게 만들고자 합니다. 엄마의 고민. 그래서 엄마도 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고민이 아니라 엄마의 고민. 그래서 원래 태어난 성별들 고쳐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남자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어머니의 고민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그 어머니의 고민은 가정 문제에 있죠. 가정 문제. 가정이 해당이 돼요. 가정이 해당이 되고 또 어디에 해당이 될까? 하면 가정이 해당이 되고 개인, 자기 자신의 문제. 아들이 어떻다는 얘기는 없어요.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혹시 EBS 용서에 나온 어머니와 또 아들도 생각을 바꾸고자 하고 화성인에도 또 여행 갔다 오면 저 남자로 되돌리는 방법 하면은 그런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회적인 면도 좀 있어요. 사회에서 이건 영역을 딱 한정하는 게 그 TV에 나온 거잖아요. TV에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걸 찾는 거죠. 이게 직장 문제도 아니고 학교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도 아니고 사회에서 본 성공 사례 그걸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얘기가 되는 가정적인 개인적인 얘기는 뭐 없죠. 자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들 얘기니까. 아들이 뭐 장가도 가서 며느리도 보고 싶고 본인의 소망이면 그 가정. 그렇죠. 다 가정. 아들이 손자도 보고 싶고 또 우리는 장남이고 며느리도 봐야 되고 다 가정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역이 결정이 됐고요. 2개가 결정이 됐어요. 다른 영역은 없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떤 영역의 문제가 있는지를 해당되는 걸 다 찾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가정, 사회, 주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주제들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는가 하면 이 주제들이 우리 또 적는 방법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좀 가져오고 와보죠. 질문표까지. 설문조사는 받으면 되니까 내용을 적어서 한번 보죠. 질문표. 이것도 좀 봤어요. 질문표. 이 사람은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가정적인 문제고 가정적인 문제에서
첫 번째, 아들이 동성애자이다. 그죠? 아들이 동성애자. 그리고 남자로 바꾸고 싶다. 남자로 되돌리는 방법. 그래서 여자인데 남자로 되돌리고 싶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어요. 되돌리고 싶은 부모의 마음. 네, 되돌리고 싶은 부모의 마음. 좋아요. 그것도 뭐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두 번째는 성공한 동성 동성애 탈피에 성공한 케이스를 찾아서 따라가고 싶다. 그럼 이제 이게 괴로워하는 거. 따라가고 싶은데 알 수가 없다. 그게 또 괴로운 문제가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예. 그 가정 영역에서 이제 두 가지 그 성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문제 하나랑 그 진로 추구에 대한 부분으로 두 가지가 이제 심층과 선악이 두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심층으로 갈지 선악으로 갈지 하나를 정해서 그렇게 했었나요? 예. 왜냐면 지금 두 가지 뭐 세 가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네. 막 자꾸 처음부터 하게 힘들어하고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정해서 쭉 네. 가자라고 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걸 지금 못 찾았어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그러면은 가정과 사회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가정에서 가정으로 들어갔고 가정 안에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한 어떤 심층의 문제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잠깐만. 그러면 가정 문제에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가정에서 지금 선악 아니면 심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악으로 갈지 네. 아니면은 심층으로 갈지. 그 선악은 진로 추구에 대한 부분으로 선악이 나왔고요. 그리고 심층은 이제 아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심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고 했어요. 선악의 부분으로 갈지 아니면은 심층으로 심층으로 갈지. 갈지. 네. 다른 건 없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선악과 심층 중에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라고 할 때 하나로 가고 나머지 하나는 지우는 게 낫겠네요. 그럼 여기서 어디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각각 정리를 하면 지난주는 이제 심층이 좀 많았고요. 진로는 두 분이었어요. 윤에스더 이정성. 잘 정리하셨네요. 그게 어딨죠? 그거 목사님 동영상 강의 상담 훈련법 동성애 강의 올리셨잖아요. 거기다 거기에, 적어놔. 예, 내용 다 있어요. 네, 42번. 여기 42번. 42번. 맞다. 네. 이걸 갖다가 옮겨 붙여서 추가로 해야 되겠네. 네, 근데 훈련 내용이 안 보여요. 이걸 왜 진작 얘기하시지?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계셨어요. 자, 깜깜하게 하고 계셨겠네요. 자, 이제 보이시죠? 네.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감정까지 갔었네요. 감정 이유부터 그죠? 그래서 그걸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선악에서의 감정과 심층의 감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두 가지를 해서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래서 감정에서 감정을 정해야 되거든요. 선악으로 갈지 심층으로 갈지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감정을 해야 돼요.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겠어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모든 가지수를 다 따지니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2급 형식이란 말이에요. 한 번에 2개를 계속 이렇게 올려가는 거는 2급 형식이라서 3급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된 거는 제외하고, 그래서 여기서 뭘 제외할 건가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좀 더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얘기가 많이 있으면은 심층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심층이 더 중요한 주제니까요. 그런데 얘기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또 내용 자체가 그냥 트랜스젠더 되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뭐에 더 많이 나오냐 하면 내용의 구성 요소가 이건 이제 사건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뭐 이런 일들이 나와서 선악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 글 자체에서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층적인 내용을 하려고 하면 뭐 할 게 없어요. 언제 그렇게 됐고, 왜 그렇게 됐고, 무슨 경험이 있었고,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온 얘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자료가 없으니까 중단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냥 뭘로 보는 게 나은가 하면 그냥 선악의 문제로. 그럼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해서 하면 되겠어요. 선악 문제로.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갈 거냐면 선악으로 가고 하나는 지울게요. 여기 길이 있었지만 이제 해당되지는 않겠어요. 그럼 이거 하나로만 갈 거예요. 실제 상담에서도 둘 중에 어디로 가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때 글로 가는 그런 어떤 이유를 좀 나름 잘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재료가 없다.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그러면 힘들다. 힘들면 너무 높아요. 너무 가팔라요.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럼 쉽게 가자. 그럼 선악 얘기하는 게 더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선악으로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원리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선악으로 왔어요. 선악에서의 감정. 지난번에 선악에서의 감정을 뭘로 했었냐면 두려움, 죄책감, 절망. 근데 선악에서 수치, 절망, 두려움. 그러니까 심층으로 가면 절망과 두려움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건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다 삭제할게요. 안 가본 거는 건드리지도 말아야겠어요. 헷갈리니까. 절망과 두려움은 건드리지 않겠어요. 수치심만. 그래서 수치심. 그 단계에서는 그냥 1년 번호를 여기서 하면 되겠어요. 수치. 여기 수치로 가는 거죠. 어머니 자신, 가출 부분도 아니고, 성전환 수술 부분도 아니고,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건 엄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유흥업소에 들어가요. 가출, 또 성전환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또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의 수치. 수치라고 할 때에 어떤 부분의 수치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수치의 내용을 한번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왜 우리가 이걸 수치심으로 했죠? 정한 건 아니고 어떤 상담사분의 개인적인 견해였던 것 같았어요. 다 같이 합의한 건 아니고 수치. 이거인 것 같다. 이게 창피하다. 사회적인 거로 봤을 때 수치가 더 많은 거 아닌가? 안정적으로.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좀 절망?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절망 혹은 그게 싫은 거, 미움, 난 그게 싫어요. 절망. 선악의 문제에서 느끼는 감정이 그게 싫어요. 그쪽으로 가는 게 싫어요. 혹은 그렇게 가면 다른 사람한테 창피해요.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워요. 수치심은 그렇게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되어 보이진 않네요. 숨겨왔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숨겨왔고. 그거는 그냥 숨겨왔다는 상황이지 숨긴 마음은 아닙니다. 실수. 뒤집어졌습니다. 되돌리려고 합니다. 고쳐주려고 합니다. 배를 이어야만 합니다. 수치는 좀 바꿀게요. 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수치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후회되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니고 절망, 그렇게 할 때 느끼는 절망,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너무 싫어요 라는 표현도 없고 절망을 더 찾아보는 게 낫겠어요. 출산, 왜냐하면 장가도 가야 되고 며느리도 봐야 되고 자녀 손자도 보게 하고 그리고 여자가 되고 싶은 이건 다 불가능하죠. 장손으로 대를 이어. 근데 못하니까 아주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남자답게 살아서 남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바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서 낙심하는. 그러면은 절망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선악에서 절망. 만약에 또 다른 거 연결된다면 이런 식으로 연결 고리를 만들어줘도 되겠고요. 근데 심층도 있지만 이건 내버려 두고 우리는 선악을 이어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심층으로 가지 않고 선악으로. 그리고 선악에서 수치, 부끄러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절망으로 가요. 절망과 연결시키는. 이 연결 고리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치를 어떤 면에서 수치로 생각했는가 하면 숨겨왔고요. 이런 부분에서 수치를 생각했던 것 같네요. 수치스럽다. 유치원 시절 어릴 때부터 여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숨겼다라는 부분에 창피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어쩌면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그걸 숨겨오고 말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동성애를 한다. 그래서 동성애로 인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은 절망으로 가야 되겠어요. 절망. 수치는 두려움, 수치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절망. 그리고 절망의 내용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는 거. 얘가 이렇게 성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자손을 볼 수 없다. 남자답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는 절망. 라는 생각. 대상은 아들이 되겠죠. 아들의 미래. 그리고 내용은 남자답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자손, 가정, 며느리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의 내용들을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크게 보면 이 절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선악의 문제고 동성애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은 절망한다. 어머니로서 절망한다. 그러면 절망까지 왔어요. 또 절망의 내용 그리고 이해, 정도 이런 걸 따질 때 그런 내용들을 풀어나가게, 설명하게, 말하게 절망합니다 하고 끝이 아니라 대상이 어떻습니까?
또 정도가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찾으면 되겠어요. 절망에 대해서 또 뭐 찾을 게 있을까요? 없으면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것 같고, 자, 이러한 절망의 모습 속에 있는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감정이 다 끝났다, 감정을 다 다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감정이 없고 그 감정의 내용이 적절히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다. 가정의 문제, 선악의 문제, 절망, 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가 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좀 복잡하다, 혹은 그게 좀 말이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해명이 안 된다, 이러면은 그걸 좀 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좀 더 물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감정이 됐어요. 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욕구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감정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절망을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감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았어요. 절망을 극복해야 돼요. 느끼는 감정을 찾은 게 아니라 이겨내야 할 감정을 찾은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극복해야 하는 감정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있냐면은 절망감을 좀 크게 해보면 절망감, 선으로 가야 되는데 뭐에 절망을 하고 있냐면 자녀를 낳고 자녀, 가정 꾸리고 결혼, 맨 처음에는 결혼이죠. 결혼, 며느리, 그 다음에 자녀. 결혼을 한다, 며느리를 얻는다, 자녀를 얻는다. 그게 남자답게 사는 건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남자로서 결혼을 한다, 며느리를 얻는다, 자녀를 낳는다. 그럼 이거는 중립에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선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그게 결혼하는 게 선이고 자녀 낳는 게 선이고. 오선미 집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요즘 시대는 이게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네. 아니 저는 그냥 그게 선이 됐네. 네네, 말씀하세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네. 그게 선이 아닌가. 가정을 꾸려서 자손을 하는 게 선이 아닌가. 그러면 그걸 선으로 봐야 되나? 근데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모를까.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여자 남자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의무는 아니지만 기본 어떤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러면 정상적인 삶, 그걸 선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그런 정상적인 삶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은 뭐냐면은 결혼, 그다음에 일반적인 며느리, 일반적인 삶,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 며느리, 자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그게 그렇죠. 결혼하지 않았다고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또 좀 어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 자, 이러한 삶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감을 극복을 해야, 그래야 여기서부터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감정을 설명한다면 그냥 무조건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절망을 잘 이해시켜야 되겠어요. 이 감정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욕구도 들어가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 욕구를 찾는 게 무의미해져요. 이게 절망하기 때문에 절망을 극복해야 이걸 이룰 수 있다. 또 절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이걸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선미 집사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집중을 못했네요. 네네네. 다시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절망이라는 이제 결론이 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수술, 뭐 가출, 유흥업소 이제 악이에요. 악의 문제가 있어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절망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 결혼도 시켜야 되겠고 며느리도 봐야 되겠고 자녀도 얻게 해야 되겠고 일반적인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삶, 일반적인 삶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절망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극복해야 한다고 한다면 절망이라는 감정 때문에 이게 고통을 느끼니까 이 절망이 왜 이런 절망이 왔는지 그것을 이제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잘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가 자꾸 이루어지냐 하면은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막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 이 올바른 쪽으로 잘 인도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해가 되세요? 절망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 저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로 못 올라간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잘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절망을 해결을 하면 그럼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하면 이 아들이 이 수술, 가출 지금 어머니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냥 일로 막 데리고만 가야 되는데 이 수술, 가출, 유흥업소 이 아들의 고통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요걸 빠져나오게 하는 게 핵심이지 결혼해라 또 며느리를 얻어라 자녀를 얻게 해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절망이 막 있는 거죠. 이 절망을 극복하고 이걸 이제 직시할 수 있을 때 얘가 이래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구나 가출하려고 하는 유흥업소를 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설명했는데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세요?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심정호 사모님 잘 이해되세요? 약간 좀 단계가 지금 정확히 개인 아까 2단계 선악을 지금 진로로 나아가는 건지 제가 지금 아직 지금 지금 선악으로 가는 거죠. 선악의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선악의 내용이 이런 거죠. 악에 빠져 있다. 그리고 가출한다. 성전환 수술하려고 한다. 선은 뭐냐면은 결혼하는 거, 며느리를 얻는 거, 그 다음에 자녀를 얻는 거. 근데 그게 안 돼서 절망스럽다. 저걸 3급에서 다 다룰 수 있는 거죠? 다 다룰 수 있는 거죠. 문제 하나는 다 다루는 거죠. 여러 개를 다루지 못한다는 거지. 진로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니까 뭉뚱그려서 감정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 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의 악순환은 뭐냐면 아들의 동성애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만을 강요하면서 요구하면서 그래서 동성애는 지속된다는 거.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여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너가 여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숨겼어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이제 아들은 계속 여자가 되고 싶다는 문제가 커져서 이제 커밍아웃을 했고 처음에는 괴로움이었겠죠. 난 남자예요. 하지만 여자가 좋아요. 난 왜 이럴까요? 했지만 이제 그걸 그냥 그러면 안 된다 하구나 혹은 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문제가 커져버리고 그래서 얘가 성인이 돼서 커밍아웃을 해요. 성전환 수술도 원해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 가서 그렇게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거죠.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 그래서 악순환은 동성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진입구는 뭐냐면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절박함 그리고 그 괴로움 그런 것들을 이해해줘서 그 다음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것. 이게 진입구가 되겠어요. 아들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해결되지 못하고 오래 진행됐다는 거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 할 때 이제 깨닫게 하면서 마음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깨닫게 하면서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제 이게 진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맞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이걸 손도 못 댔어요. 근데 그걸 알아봐 주시네요. 그럼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할 때 이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방향성은 뭐냐면 이 문제에 자꾸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데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아들은 이런 걸 하고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더 안쪽에 악을 주도하는 그 무엇에. 근데 이건 못 보고 계속 이것만 생각을 하니까 엉뚱하게 여기서 물이 새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동성애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죠. 혹은 자기의 고민일 수도 있죠. 동성애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동성애 소설, 동성애 만화, 동성애 영상 혹은 동성애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 여성이 우대되는 그런 분위기, 남성의 어떤 힘들게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면 이걸 초점을 못 맞추면 또 못 찾는 거죠.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남자의 가장 여성적인 성향이 그럼 여성과 유사하게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남성이 이러한 가장 남성적인 남성과 가장 여성적인 여성의 경계선이 중성은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닿아 있다고. 그러면은
가장 남성적이고 여성적이다 라고 할 때 가장 남성적인데 좀 보이시한 사람이 있고 남성성, 근데 여성이 여성성이 있죠. 가장 여성적인 여성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성에게도 가장 남성 중에서 마초 스타일 남성성이 있고 남성 중에도 좀 나긋나긋한 여성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러한 여성성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일련적인 연속선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겹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여성성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성 중에도 분명히 성별로는 여성인데 남성성인 거는 난 싫어요. 아주 여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면 또 일로 건너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일련상으로 놓을지 아니면은 병렬로 놓을지는 좀 해봐야 돼요. 이거를 병렬로 놓으면 여성에게서도 가장 남성적인 여성이 있고 여성적인 여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사이는 넘을 수 없는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걸 이제 넘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죠. 여성적인 남성이 여성이 되고자 하는 여성적인 여성. 혹은 반대도지. 여성적인 남성이 남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생물학적인 한계를. 일련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직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병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딱 이렇게 정립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자,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상담 방향은 바로 그러한 문제, 아들의 동성애 이유의 근원을 찾아서 해결하고 날 때부터의 성으로 간다. 그래서 본래의 성으로 돌아간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 선하게 그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내가 남성으로 태어나서 남성으로 산다라는 거는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에 의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사실은 그건 아주 중립적인 거거든요. 다 남성으로 태어나서 남성으로 살아가니까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태어나고. 근데 거기서 더 선한 게 뭘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게 여기에서는 선을 그러면은 주도하는 게 뭔지, 선에 동참하는 게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삶이 돼버렸고 여기에서 선을 주도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게 이런 동성애를 바꾸는 탈동성으로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은 아주 남성답게 살아가는 건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을 이루면서, 선악의 문제에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상담 방향이 되겠고요. 선순환은 뭐냐면 이제 동성애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삶의 분명한 선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남성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삶 그리고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정말 찾아가는 게 그게 더 선순환의 모습이 되겠어요. 선순환의 모습이 좀 목사님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확장된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지금 진로 문제로 저희가 선악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2단계 때 어떤 진로의 문제가 나왔고 이게 7단계 때 실천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수술하는 그렇죠. 문제, 가출, 네. 유흥업소 이 부분이 네. 구체적으로 좀 실현돼야 되는 그 반대가 뭐냐라는 거죠. 반대가. 유흥업소가 아닌 어디로 가야 되겠으며 가출이 아닌 어디가 되겠으며 수술이 아닌 뭐가 돼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죠. 이제 그게
단순히 일반적인 삶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도 이런 게 있으니까 구도를 맞춰서 그럼 이러한 삶에서 그 이후 다시 말해 이쪽 부분 그럼 여기가 뭘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구도를 맞춰가야 되니까. 여기 이런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면 그럼 만약 목사님 이게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상담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좀 세밀한 목표, 저번에는 목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선순환이 수술을 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가치관, 정말 좋은 선의 그 개념을 확장하면 그게 선순환이 된다는 건가요? 이 선순환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선순환은 네. 선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상담의 목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 선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순환도 되게 세밀하게 정말 실천적이고 뭔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그런 걸로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선순환은 그냥 사례 해석이기 때문에 대충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실천이나 이게 뭐가 될지는 같이 얘기를 해봐야 알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끄집어 나와야지 상담자가 뭐 다 계획을 하고 어떤 것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향성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수술 그 자체도 수술을 안 하게 하는 게 좋지 수술을 못 하게 한다든지 또 가출도 스스로 가출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낫지 수술을 반드시 안 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너무 그런 부분에 또 상담사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어요. 선순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감정에서 자, 감정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극복해야만 아들의 문제를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그런 노력 이게 이제 전부 선순환에서 이루어지겠네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는 너무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서 아들은 거의 끌고 가다시피 하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아들을 잘 달래서 돌이키게 하는 게 여기 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들은 여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게 텐션만 가중이 되는 거죠. 여기 아들이 있고 위치상 분입구를 찾아서 아들을 이해하고 그렇죠. 예, 그게 훨 낫죠. 지금 엄마는 여기 계시고 근데 아들은 여기 있어서 여기서 있는데 지금 이만큼의 그 거리감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절망감에 절박함을 갖게 되는 근데 이런 걸 극복을 하고 이게 다 하나의 욕심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엄마로서 그런 아들의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사랑과 인내로 또 긍휼과 양선으로 이게 참 괴로운 부분이었구나. 그걸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구나 해서 얘를 데리고 가면 그럼 이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인 부분이 되겠어요. 일단 어머니를 기준으로 한 고민이에요. 아들의 본인의 고민은 다른 사례를 또 살펴봐야 되겠어요. 얘기가 완전 달라요. 동성애 주제에 대해서. 절망이에요. 그리고 절망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망의 이유는 뭘까요? 어떤 욕구를 버려야 합니까? 그래서 해당되는 욕구를 한번 찾아보죠. 어떤 욕구를 버려야 이 사람이 절망을 좀 할까요?
그걸 뭘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유익인가요? 편안인가요? 쾌락, 존경, 인정, 지배. 왜 이 어머니는 남자답게 살고 남자다워지게 만들려고 할까요? 출산해서 손자도 보고 장가도 가고 며느리도 보고 왜 그럴까요? 장남입니다. 반드시 장가 보내서 맏며느리를 봐야 하며 장손으로 대를 이어야 합니다. 자, 이 속에 있는 욕구가 무엇일까요? 그냥 결혼만 하기를 원한다면 편안할 수 있지만 장손이나 뭐 대를 이어야 한다는 걸 보니까 뭐 인정이나 존경 이런 종류가 아닐까 싶네요. 인정이나 존경,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인정이나 존경. 좀 대인적이겠죠. 대인적인 욕구,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대인적인 욕구. 유익, 편안, 쾌락, 인정, 존경, 지배.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보고 손주를 보서 어떤 얻는 즐거움 이런 걸 보면 쾌락은 자녀만이 아니라 장손으로 대를 이어야 합니다. 아들 낳아서 키워줄 생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를 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손자도 보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죠? 남자로 못 돌릴 것 같으면 왜 라오스 여행 원서에 나오는 부분은 어머니와 성도 요즘 다시 남자로 살겠다고 말합니까? 남자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을 남자로 되돌리고자 합니다. 그냥 막 오로지 남자로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집요함이 있네요. 아주 열정과 의지가 있네요. 확 바꾸고자 합니다. 생각을 확 바꾸고 싶어요. 본인은 이게 틀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네. 그 뒷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존경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욕구는 아니에요. 유익은 아니에요. 편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대인적인 욕구. 존경이나 인정이나 지배. 존경.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럴까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뭐 확 바꾼다. 생각을 확 바꾼다. 그렇게 다른 표현을 사람만을 의식한다기보다 본인의 자녀가 꾸려지는 가정에서 얻는 즐거움과 이런 게 있잖아요. 각각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하나만 선택을 해보세요. 뭐랑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예상은 하셔야 되니까 이 어머니가 절망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욕구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절망을 일으키는 욕구는 뭘까요? 유익일까요? 편안일까요? 쾌락일까요? 존경일까요? 인정일까요? 지배일까요? 자, 고유미 권사님은 대인적으로 저는 유익이나 쾌락이나 유익이나 쾌락이나. 네, 유익은 왜 유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녀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렸을 때 얻는 본인의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나? 좋은 것들. 네. 이게 보기 좋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또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결혼을 해서 자녀가 좀 결혼식을 해봤지만 결혼식을 하고 며느리를 보고 뭐 저기 또 자녀를 얻고 해서 얻는 즐거움이 이렇게 수고로움도 있지만 즐거움이 더 많다고 하시니까 그 즐거움이 쾌락으로 혹시
그러면은 쾌락으로의 두 번째 쾌락. 자녀가 결혼해서 주는 즐거움. 얻는 즐거움. 그냥 좋은 것은 그냥 유익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는 것은 즐거움으로 볼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가능한 욕구를 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찾지만 그 사람이 저는 존경이가 맞아. 그렇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그쪽 근데 결정. 그걸로 그 피상남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네. 거죠. 우리가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도 제시해주고 피상남자도 생각을 해보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도 들어보고 또 얘기도 해주는데 확정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피상남자가 전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구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런 것 같네요. 또 이런 식으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하지만 무조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자, 신정욱 사모님.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가능한 욕구를 다 찾아봐야 돼요. 문제 풀듯이 답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초반에 생각한 거는 유익, 그러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유익, 인정, 지배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단편적으로 보였을 어떤 이 소스를 가지고 봤을 때는 유익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또 아까 오선미 집사님이 얘기하신 그 인정은 이 뭐냐,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또 지배라고 생각한 게 지금 결론은 저는 지배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자기 결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안 그래도 우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사회에 보여지는 뉘앙스와 느낌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많이 선택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 추론을 하면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보여지는 연말한 얘기를 할 수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뭔가 엄마가 뭔가 반드시 확 바꿔야 된다. 결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그 2단계에서 이 영역의 유형에서 선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 도형을 봤을 때 네. 엄마는 선 쪽에 아까 목사님이 많이 위치해 있고 아들은 앞쪽에 있는데 무조건 네, 네. 끌고 가려고 하는 느낌이 이 개입이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만약에 물어봤을 때 이 지배가 이제 인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면상 보여지는 그 문단만 봤을 때는 그런 뉘앙스가 지배의 느낌이 많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되게 그 설득력이 있고 가능한데 예전에는 수치심으로 내버려 뒀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생겨서 막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하는 뭐 아들이 고분고분한 건지 아니면 엄마가 주도적인 건지 지금 벌써 이 느낌상 이게 이렇게 쉬운가?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이게 되나? 이렇게 어느 병원 가면 되죠? 그러면 진작 남성 호르몬 주사 맞고 생각해봐봐 나도 지금까지는 왜 안 했어요?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절망을 느끼는 게 오히려 더 이런 걸로 군대도 보내고 싶고 고치고 싶고 늦지 않았으니 네, 이런 어떤 의지가 막 발현되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욕구는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때그때 많이 나오니까요. 여하튼 가능한 걸 찾아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오선미 집사님은 뭐 하나만 선택을 해주세요. 네, 저도 지배로 기울려다가 그냥 저는 존경으로 가겠습니다. 존경으로. 네네, 괜찮아요. 이유는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이유는 어머니께서 장남이고 네. 대를 이어야 되고 반드시 아들 낳아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대를 잇는 것에서 그러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회를 이해한다는 그런 것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래서 기회를 잃게 하는 그런 며느리가 좋다. 그래서 존경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존경도 참 일리가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가능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한 상담사가 딱 그 한 면만 보지 않게. 근데 이제 이게 사례 연구 나중에 할 때도 너무 이것만 고집을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지금부터 강의 차원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항상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걸 계속 의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한 거는 항상 옳아. 이렇게 막 생각이 딱 경직되기 시작하면 그걸 뭐랄까 막 고집을 하게 되고, 그러면 피상담자를 멱살 잡아 끌고 가게 돼요. 피상담자가 아니라는데도 상담사님 선생님 제가 생각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아니 당신 건 맞다고, 당신 이거 틀림없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상담을 하는 건지 고문을 하는 건지 모르게 돼.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느 게 더 좋겠냐고. 그리고 그 폭 사이에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능성. 당신은 유익이나 쾌락이나 존경이나 지배가 있을 때 그 중에 당신이 선택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이 엉뚱한 걸로 얘기하면 저는 편안해요. 이러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서 조율을 해서 적절하게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거지, 이거 뭐 막 딱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가는 거라서. 자, 그 다음에 신민희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신민희 사모님 소리가 꺼졌어요. 소리를 끄셨나봐요. 네, 켰어요. 네네, 다시 저는 끄셨어요. 인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유는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네. 인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인정. 받아들일 수 없다? 아니,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얻는 거예요. 인정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정, 누구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거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지배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인정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정을 얻고자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인정의 개념은 지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인적인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의 인정을 얻고자 한다. 내가 인정한다. 내가 그걸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그럼 그건 지배예요. 지배예요? 예, 지배가 딱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거에 용납이 안 돼.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는 최대치. 그래서 그보다 더 큰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지배로 가는 거예요. 그보다 낮은 게 이제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 그건 지배. 하나 배우셨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네. 예, 그게 지배예요. 그러면 사모님도 지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고요. 여기서 요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게 지배의 경우는 좀 특별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도록 할게요. 지배도 가능해요. 근데 안전한 게 뭐냐면은 이분이 좀 갑작스러운 면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트랜스젠더, MTF 트랜스젠더는 뭐냐면 아직 수술을 안 한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가 있고 수술을 안 한 트랜스젠더 여성한데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좀 틀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안 한 트랜스젠더 대학생 하리순. 수술 안 했으니까 아직 일발의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생물학적으로는 엄마는 이제 이거를 넘지 않는 선을 넘는 그렇죠, 데니까 그렇죠. 절박함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 부족 고칠 수 있고 호르몬이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수술을 해버리면 뭐 이제는 그냥 여성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기 전이니까 이런 어떤 절박함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말리고 있다 혹은 또 숨겨왔다. 그래서 이전부터 막 그랬는지는 좀 확실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지배 성향이 보이긴 하는데 그 지배가 평상시에도 막 있는지 그래서 요거는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생각을 할 거냐면 그래서 지배, 존경 아니면 유익이에요. 유익은 제일 약한 단계예요. 그게 유익하다. 존경은 이게 지금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끄러운 부분 혹은 또 얻지 못하는 그런 낮아짐 그런 것도 있고 지배는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가능해요. 세 개의 답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익도 가능하고 존경도 가능하고 지배도 가능한데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그냥 존경으로 할게요. 무난하게. 지배가 되려면 가능한데 좀 더 근거가 있어야 되겠어요. 유익도 가능한데 이거는 그냥 되게 소극적인 상태예요. 중간 단계인 존경으로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존경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정리해 나가야 되겠어요. 이게 없는 여기서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그게 더 결혼도 하고 며느리도 없고 자녀 높은 건데 그걸 잃어버리는 낮아지는 것에 대한 절망. 그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결혼도 못해요. 며느리도 얻을 수 없어요. 자녀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락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막 절망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냥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절망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이런 존경까지 이렇게 했고, 자, 여기 존경까지 한 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은혜 결심 실천 사역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